2022년 6월 고2 모의고사 방수의 기능 한번 시작해 볼게. 1문단 보자. 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 얘들아, 눈이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인 안구가 있고,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구나.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눈꺼풀은 안구를 보호하는구나. 그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눈은 얘들아,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부속기관은 또 뭐가 있는 거야? 근육이나 눈꺼풀은 부속기관에 속하는 거지. 자, 이해됐어? 요렇게 난 정리를 해볼 거야. 시각기관인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지금 여기 글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고, 안구는 시각을 감지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이고, 부속기관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 무엇과 무엇? 근육과 눈꺼풀이 있다고 했어. 근육은 뭐 하는데 관여를 해? 안구를 움직이는데, 안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 눈꺼풀은 안구를 보호하는데 관여한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 이중 안구는, 안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가 봐. 이 중에서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와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얘들아, 요거 이렇게 봐야 돼.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를 뭐라고 얘기해줬어? 안와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 이렇게 얘기해줬네. 그치? 그래서 안구라는 것은 안와에 들어가 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안와의 정의를 알려준 거야. 두개골 머리의 오목한 부위를 안와라고 하는구나. 여기 됐어. 두 번째 문단.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다. 그림을 주잖아. 항상 그림이랑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세 층 보이니? 여기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돼 있지. 세 층을 이제 계속 매칭시키면서 볼 거야. 바깥층은 공막인데, 세 층 중에서 안구벽의 세 층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바깥층. 바깥층은 공막인데 확인해 볼까? 바깥층 보이지? 여기는 뭐라고 한다고? 공막인데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돼서 각막을 이룬다. 얘들아, 공막을 좀 따라가 볼까? 공막을 이렇게 쭉 따라가. 바깥층을 따라가 보면은 여기가 보여? 여기 각막이네. 검은 자위 쪽에서 투명하게 변형된 게 각막이래. 그래서 투명하게 변형된 게 각막. 그러면 공막은 투명하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지?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됐다고 했으니까. 바깥층 됐니? 각막은 하면서 방금 얘기해준 각막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준다. 각막의 역할, 이렇게 얘기해줬어. 됐어? 자, 두 번째, 중간층은, 두 번째는 이제 중간층이야. 중간층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맥락막이나 선모체 등으로 구성된다. 맥락막 볼까? 얘들아, 여기 두 번째 층, 여기가 맥락막이네.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부분이 맥락막. 나 약간 좀 망한 것 같은데? 잘 봐줘. 맥락막 여기 두 번째 층. 맥락막이랑 여기 선모체, 여기가 이제 선모체래. 이렇게 계속 볼까? 맥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어서 빛의 통과를 막아서. 그럼 맥락막은 뭐가 밀집해 있다고? 혈관.
혈관. 혈관 중 다수가 맥락막에 밀집해 있어서 빛의 통과를 막는데 빛이 안 들어와. 그래서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서, 공막이 어디 있었더라? 바깥층이겠지. 바깥층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서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하면서 맥락막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줬고, 선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얘들아 여기 봐봐. 선모체 보이니? 선모체 옆에 뭐가 있어? 이렇게 수정체가 있네. 수정체랑 연결이 돼 있는 게 선모체래. 그래서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얘들아 봐봐. 그러면 수정체 역할이 나왔어. 수정체 역할이 뭐래?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게 수정체야. 그걸 도와주는 게 누구야? 선모체라는 거야. 됐지? 자, 세 번째, 안쪽 층은, 이게 3번이네. 안쪽 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다. 망막의 역할은 빛을 감지하는 거래. 얘들아, 요 망막은 요거, 망막 여기 보이지? 안쪽 층, 여기가 이제 망막인 거야. 얘가 이제 빛을 감지하나 보지. 요렇게가 빛을 감지해. 안구벽 안쪽에는, 안구벽 세 층을 설명한 다음에 안구벽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보이니 유리체? 여기가 이제 다 유리체인 거지.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 앞쪽에는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수정체 보여? 유리체 앞쪽에 여기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설명을 해준 거야. 이 문단 되게 정보가 많아. 정보가 되게 오밀조밀 모여 있거든. 여기를 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천천히 다 정리해 볼게. 일단 안구벽은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그 중에서 바깥층, 1번 바깥층. 바깥층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어 얘들아? 공막이랑, 공막이 변형된 부분 있었지? 각막. 이렇게 두 개. 공막과 각막. 공막이 검은 자위에서 투명하게 변형된 것이 각막이야. 그럼 각막은 투명하네. 각막은 투명하고, 각막의 역할이 나와 있었어. 걔를 정리해야겠지.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줘.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해준다.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럼 상이 맺히는 데는 어디야? 상이 맺히는 데는 망막인 거겠지. 그치? 망막에는 상이 맺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중간층이 두 가지가 나와 있었어. 중간층. 무엇과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니? 중간층은 맥락막과 선모체. 맥락막, 선모체. 이렇게 두 개였고, 맥락막은 어떤 애라고 했어? 맥락막은 혈관 다수가 밀집되어 있대. 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밀집돼 있어. 그럼 투명할까? 투명할 수 없겠지. 혈관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의 통과를 막아. 빛 통과를 막아버리는 거지, 맥락막이. 그래서 공막으로 분산이 안 돼. 분산을 방지해. 그럼 어떤 역할을 해?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어디에 상이 맺혔었더라? 망막이었지, 그지?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건데, 그 분산, 빛이 분산되지 않아서 상이 잘 맺히게 도와주는 게 맥락막. 선모체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수정체랑 연결돼 있다 그랬어.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정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수정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체를 돕는데, 그렇다면 수정체는 무슨 역할을 하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더라?
원근에 따라서 초점을 조절한대. 물체의 원근에 따라서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수정체가 하거든. 그걸 도와주는 게 선모체다. 됐지? 그 다음에 바깥층, 중간층 했으니까 가장 안쪽 층. 가장 안쪽 층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 망막. 아까 망막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그랬지? 상이 맺는다 그랬지. 그래서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써주면은 상이 맺히는 곳. 상이 맺힘 이렇게. 그래서 바깥, 중간, 안쪽층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어렵다기보다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안구벽 했고 안구벽 안쪽 얘기도 해줬네. 안구벽 안쪽에는 뭐가 있다? 유리체가 있다 그랬지.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에 분포하고 있고, 그치? 그리고 유리체 앞에는 뭐가 있다? 수정체. 유리체 앞에는 수정체가 있다 하고 이거는 그림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은 내가 세 문단을 이제 모아서 왔거든. 같은 얘기여서 봐. 그런데 이러한 안구는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아.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에 저항해서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원래 모양 유지가 어려워.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물체는 찌그러지고, 얘들아, 두 기압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부 기압이 낮고 외부 기압이 높아. 그러면 바깥에서 막 누르는 압력이 커지니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반대면 어디가 높다는 거야? 내부 기압이 높아. 내부가 높고 외부 기압은 그에 비해서 좀 약해. 그러면 내부 쪽이 점점 누르는 압력이 커지니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거겠지.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서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이 살짝 변하잖아? 그러면 방향이 흩어져. 빛의 방향이 틀어져 버려서 초점이 달라져. 그러면 안 되잖아, 눈인데. 그래서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이다. 이것이 뭘까?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 유리체가 뭐였지? 안구벽 안쪽에 있는 여기였지 얘들아. 여기 안구벽 안쪽에 있는 요 유리체, 여기 얘기하는 거야. 이 유리체의 역할이 뭐라고?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곳이야.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하면서 앞으로 유리체의 특징에 대해서 쭉 정보를 줄 거거든. 번호를 매겨가면서 정리할게. 안구 내부에서 1번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다. 그 다음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안구 내부의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 준다. 맥락막 어디였어? 여기 중간층의 맥락막에 대해서 망막 안쪽 층을 지지해 준대. 그리고 안구 벽의 붕괴를 방지해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유리체의 역할을 쭉 열거해주고,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는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 어렵다. 이것이 뭘까? 이것 유리체겠지. 유리체만으로는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는 어려워. 다른 게 있어야 된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안방이 어디야?
각막과 수정체 사이, 우리는 그런 그림을 볼까? 각막과 수정체 사이, 얘들아 여기 보여? 각막, 요게 막이지? 수정체가 여기잖아? 그 사이 어디야? 여기 하얗게 돼 있는 공간, 여기 이름이 뭐라고? 안방이라는 공간이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안방이라는 공간. 만약 이 공간, 안방이라는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의 기압과 유리체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이제 압력을 계속 발휘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는 달라붙거나 아니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비어 있으면 두 개가 달라붙어 버리거나 찌그러진다는 거야. 그럼 안 된다는 거네. 그렇게 되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대. 그럼 수정체는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건가 보네. 근데 붙어버리거나 찌그러지면 수정체가 잘 안 움직여.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겠지.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이 어디였어? 안방이라고 얘기했지. 거기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수정체와 각막 사이 안방에 뭐가 있냐면 방수라는 것이 채워져 있구나 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됐어? 계속 한번 볼게. 여기 보면은 정리를 좀 하면은 안구는 단단하다,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은 안구.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모양의 유지가 쉽지 않다. 모양 유지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정리를 좀 해보면 내부 기압과 외부 기압 요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단 낮으면, 즉 내부 기압이 낮고 외부 기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 바깥의 기압이 더 높으니까 찌그러져. 물체의 모양이 찌그러진다. 아이고야 잘못 썼네. 찌그러짐. 이렇게. 반대의 경우는 얘들아, 내부 기압과 외부 기압 중에서 이번엔 어디가 더 높은 거야? 내부 기압이 더 높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내부가 더 높으니까 부풀어 오른다. 그럼 찌그러져서도 안 되고 부풀어 오르는 것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빛의 방향이 틀어져서 초점이 달라져. 문제가 된다는 거야. 눈은 정확한 형태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방금 얘기해 준 거야.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이 형태 유지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공간이 어디다? 유리체다. 1차적 담당 이렇게 얘기했어. 유리체가 1차적으로 담당하는데 얘들아 유리체의 정보에 대해서 쭉 써볼까? 첫 번째,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 우리 아까 그림에서 확인했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리체고, 두 번째는 투명한 젤 형태래.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고,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안구 내압을 유지해줘. 안구의 내부 압력이겠지. 안구 내압을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한 망막을 지지. 맥락막에 대해서 망막을 지지해준다. 망막이 어디에 있었더라? 안쪽 층. 그 다음에 안구 벽의 붕괴를 막아줘. 안구 벽이 뭔데? 아까 바깥층, 중간층, 안쪽층 이게 다 안구 벽이야. 안구 벽의 붕괴를 방지해줌으로 인해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해준다. 이게 유리체야. 그래서 유리체가 이런 역할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눈의 형태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문제가 되는 공간이 있어. 어디냐면은 안방이라는 공간이 있어. 안방. 안방은 어디였어? 무엇과 무엇 사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 수정체 사이에 공간이 안방인데 비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공간이 비어 있어. 비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각막과 수정체의 그 서로 압력에 의해서 비어 있다면 압력 때문에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진대. 무엇과 무엇이? 각막과 수정체가 달라붙거나 찌그러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달라붙거나 찌그러지면은 수정체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원래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수정체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방에는 무엇이 있다? 방수라는 것이 안방을 채우고 있어. 그래서 내부 압력을 유지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가 되니? 계속 한번 볼게. 이제 방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지. 방에 든 물을 뜻하는 방수는 방에 든 물이어서 방수구나.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로 눈물과는 구별된다. 얘들아, 앞으로는 방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방수는 1번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이고 눈물은 아니래. 우리가 눈물은 알고 있잖아. 근데 눈물하고 방수는 서로 다르다.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서 각막의 형태를 유지한대. 두 번째, 아까 그 안방 있잖아. 안방에 다 차 있어서 각막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 얘들아, 여기 잘 볼래? 혈관 분포가 없어서 투명한 구조가 뭐래? 각막이나 수정체래. 거기에다가 뭐를 한다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도 배출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방수가 순환되는 물이라는 전제를 포함한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는 방수는 순환되는 물이기 때문이야. 왜냐면 고인물인데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고인물은 뭐 썩어가겠지. 선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선모체에 안방을 채우고 선모체에서 만들어져서 안방에 있어. 그리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서 배출된 후 슐렘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함유된다. 무엇이? 방수가. 지금 요 동그라미 친 것은 방수가 만들어지고 배출돼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방수 정리해볼까? 방수는 방에 든 물 이런 뜻이고 얘는 여기다 일단 써보자. 각막과 어디? 수정체 사이에 채워진 물. 그래서 각막과 수정체 사이를 일종의 방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채워진 물이다. 그리고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 투명하고 약알칼리성 물체이다. 무엇이? 방수가. 그리고 세 번째, 어디다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각막 또는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해. 무엇이? 방수가. 그 다음에 노폐물은 배출시킨다는 거지. 노폐물은
배출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줬거든. 각막이나 수정체는 어떤 아이라 그랬어? 혈관 분포가 없대. 혈관 분포가 없어서 어때? 투명해. 혈관이 분포되면 거기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거든. 그게 아까 앞에 문단에서 나와 있었어. 그런데 얘는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해.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방수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어떤 물이라는 게 전제된다? 순환. 순환되는 물이다. 순환되는 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됐지? 자, 그럼 방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방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어디서 만들어진다? 섬모체. 섬모체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어디를 채운다? 안방을 채운다. 안방을 채우고 어디로 배출된다? 섬유주라는 조직으로 배출이 돼. 그럼 어디로 흡수된다? 슐렘관으로 흡수가 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 있는 혈액에 함유가 된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곳은 섬모체, 배출되는 곳은 섬유주, 슐렘관으로는 흡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방수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겠지.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얘들아 방수가 왜 필요해? 눈의 구조와 시력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눈의 구조도 유지해야 되고 시력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자기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돼. 어디로? 섬유주로 흘러나가야 되겠지. 섬유주로. 섬유주가 배출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슐렘간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 과정, 흘러나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 방수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방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섬모체에서는 그냥 상관없이 계속 자기는 방수를 만들어내. 근데 흘러나가지가 않았잖아? 그러면 과도한 방수로, 방수가 너무 많아져서 눈의 압력이 높아져.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의 압력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배출되는 과정이 원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자. 방수는 왜 꼭 필요하다? 눈의 구조. 눈의 구조와 무엇을 위해서? 시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얘가 지금 흘러나가야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배출되는 기관인 섬유주의 구조 변화, 섬유주가 뭔가 잘못돼. 혹은 흡수하는 기관인 슐렘관에 어떤 이상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배출이 안 돼. 이 두 개의 문제가 생기면 배출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 섬모체. 섬모체는 굴하지 않아.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생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생성은 계속 되는데 배출이 안 되잖아. 그치? 생성은 계속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방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과도한 방수. 방수가 과도해.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돼? 안압이 높아져.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심하게 손상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시신경. 시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배출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좀 정리를 잘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까? 문제가 22년 6월 모의고사 38번부터 42번. 자, 3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약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 정보가 많아서. 각막은 공막과 달리 투명하다. 각막은 투명한데 공막은 안 투명해. 이런 얘기인 거야. 어디 나왔었어? 바깥층은 공막인데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되면 각막이래. 그럼 각막은 투명하네? 공막은 변형돼서 투명하다고 했으니까 공막은 안 투명하단 소리네. 그럼 맞는 것. 2번, 수정체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거는 어디 나왔었냐면은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여기가 몇 문단이야? 잠깐만. 1, 2, 3, 4, 5, 6문단. 6문단이구나. 6문단에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방수라고 얘기했어.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가 수정체. 투명해. 빛이 통과할 수 있어.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지. 얘는 투명하기 때문이다. 3번, 유리체는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준다. 얘는 유리체의 역할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4번, 선모체는 수정체와 연결되어 물체 원근을 감지한다. 되게 맞아 보이는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문단을 좀 다시 볼게. 잘 봐. 선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잘 봐. 수정체가 물체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한대. 그걸 도와주는 게 선모체인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선모체는 수정체와 연결되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 잘 볼래? 얘는 원근, 멀고 가까움을 감지하는 게 선모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게 수정체거든? 근데 그걸 도와준다고 되어 있어. 도와준다. 그러면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걸 돕는 거지 원근 자체를 감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4번. 5번, 방수는 슐렘관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합쳐진다. 자, 선모체에서 만들어지면 안방을 채웠다가 섬유주로 배출됐다가 슐렘관에 흡수되어서 심장 들어가서 혈액에 함유, 슐렘관, 심장, 혈액 완전 맞네. 그래서 38번에 4번 해주면 되고, 39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들어갈 말. 자, 안방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리체가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선 안쪽에서는 밀어내야 되겠지. 당겨버리면 안 되지. 그럼 얘들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르고 있는데 나도 당기면 완전 눌리잖아. 그래서 밀어내야 돼.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바깥에서 누르는데 나도 밀어내니까 찌그러진다는 거야.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운다고 했지, 안방을. 만약에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 배출량이 어떻게 하게 되면 안압이 어떻게 되어서 시신경이 손상된다. 아, 거꾸로 가야겠네. 시신경이 손상되는 건 언제였어? 안압이 올라가는 거였지. 시신경이 손상되는 이유는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 안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 다에서 안압이 상승, 높아지는 것. 그런데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잘 볼까?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서 배출량이 어떻게 되면은 공급은 계속 되는데 배출을 못해. 배출을 못해. 그 소리지. 그래서 적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1번. 슐렘관이나 아니면은 아까 뭐라고 했더라?
섬유주, 그치? 섬유주나 슐렘감에 문제가 생기면은 배출이 잘 되지 않지. 배출량이 적어지면 이제 과도한 방수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 시신경 손상 이런 과정을 거쳤지. 그 다음 문제 볼게.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기역 디귿이 뭔지 쓰고 시작할게. 얘들아, 기역은 뭐라고 나왔냐면 각막이야, 각막. 니은은 무엇이냐면 맥락막이야. 맥락막. 그럼 디귿은 망막이야. 이렇게 되어 있었어. 얘들아, 요거 보면은 각막은 안구벽에 어디에 있었어? 안구벽의 바깥층. 망막이 아니고 공막이 변형돼서 각막이 되고 바깥층이고 얘는 투명하다 그랬지. 맥락막은 중간층이었어. 중간층. 망막은 가장 안쪽층. 요거였어. 자, 그럼 해볼게. 각막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다수 밀집되어 있다. 얘들아, 각막은 투명하잖아? 혈관이 밀집되어 있으면 투명할 수 없겠지. 그리고 아까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 혈관이 분포해 있지 않아서 투명한, 이런 얘기 있었어. 투명한 각막이나 수정체라는 말이 육문단에 있었거든. 그래서 아니고, 디귿, 망막은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 건 뭐였더라? 선모체였지, 선모체. 여기 안 나와 있는 기니디랑 상관없는 선모체. 기역과 니은은 안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속기관이다. 얘들아, 부속기관에는 뭐가 있었어? 부속기관? 근육이나 눈꺼풀이 있다 그랬어. 그치? 부속기관은 근육이나 눈꺼풀이 있고 부속기관이랑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 부속기관과 안구. 그리고 안구에 이 각막, 맥락막, 망막 이런 게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속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4번 니은, 맥락막은 빛의 분산을 막아서 망막에서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얘들아, 요거는 글을 한번 확인해 볼까? 맥락막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기. 맥락막은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어서 빛의 통과를 막아서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서 상이 잘 맺히도록 해. 근데 상은 어디서 맺어? 망막이지, 망막 얘들아. 여기 다시 망막에 상을 맺는 거야, 망막. 그러면 맥락막은 빛의 통과를 막아서 망막에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 말을 4번에서 해준 거 맞아? 맥락막은 빛의 분산을 막아서 망막에서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4번 완전히 맞네. 답이 4번이고 5번 왜 틀렸는지 확인할까? 망막을 통과한 빛이 각막에서 감지된다. 뭐가 이상하지 않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각막을 통과한 빛이 망막에서 감지돼야겠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돼야 되는 거고 각막을 통과해서 망막에서 빛이 감지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으니까. 됐니? 그래서 40번에 4번. 그 다음 41번. 윗글의 방수와 보기의 눈물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눈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네. 거의 문단 하나를 다시 더 주는 거야. 봐. 눈물은 윗 눈꺼풀 안쪽의 누선에서 분비된다. 얘들아, 눈물은 어디서 분비? 누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은 안구 표면 전체를 적시는데 특히 각막을 고르게 덮어준다. 각막이 어디였어? 눈의 가장 바깥쪽. 이때 눈물은 각막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안구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대. 또한 먼지나 병균을 씻어내서 안구를 청결하게 유지해. 제 역할을 다한 눈물은 안쪽 눈 구석에 있는 누점을 통해 누관을 타고 코 속으로 배출된다. 배출되는 곳은 어디야? 코 속으로 배출이 된대. 정상적인 눈물은 분비와 배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방수는
어디서 생성됐더라? 선모체, 그치? 선모체에서 생성된 방수가 어디에서 있다가 안방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디를 통해 배출돼? 섬유줄을 통해 배출되고 슐렘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혈액에 함유된다. 이렇게 돼 있었지. 자, 1번. 방수는 섬유줄을 통해, 눈물은 누점을 통해 배출. 얘들아, 요거 맞지? 섬유주로 배출되고 있고 누점을 통해서 배출된다. 맞는 거겠지. 2번. 방수는 각막에 영양분 준다는 말 기억나? 각막이나 아니면 수정체였지. 수정체에 영양분을 준다라고 했었고,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공급한다. 각막의 습기 공급은 여기 있지. 각막의 습기 공급. 3번. 방수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요거지. 안구 형태 유지하기 위해서 방수가 필요하다고 했고, 눈물은 안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데, 청결 상태의 유지 나와 있지. 안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4번. 방수와 눈물은 모두 적정한 양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방수가 아까 전에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때 시신경 손상까지 왔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여기도 분비와 배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5번. 방수와 눈물은 모두 안구 표면을 적셔서 안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얘들아, 이거는 눈물 얘기였어. 자, 눈물 봐봐. 눈물은 안구 표면 전체를 적셔. 그리고 안구의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건 눈물 얘기야. 그러면 방수는 어떤 애였어, 방수? 방수는 안구 표면을 적시지도 않아. 안구 표면 적시면 안 되지. 각막이랑 그 수정체 사이에 안방에서 그냥 있는 게 방수야. 그래서 안구 표면 적시는 거 아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었냐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랬지. 안구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인 건 아니야. 그래서 방수는 수정체 움직임에 관여한다. 됐니? 그래서 41번에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42번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A가 뭔지 조금 살펴볼까? A가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빛의 방향이 틀어져서 초점이 달라진다. 방향이 틀어진다. 방향이 바뀐다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던 공이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방향의 문제니까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졌다 해서 방향과 관련된 1번 이렇게 해줘야겠지. 여기까지 했어, 얘들아. 어렵지 않지? 그냥 헷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뭐 각막, 망막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뿐이지 어렵진 않으니까 용어 정리 잘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